페르시아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해 그리스의 정치 군사 판도가 재편되었습니다. 테베와 아르고스도 강력했지만 과거 페르시아와 손잡았던 이력 때문에 그리스 연합 내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 동맹군은 페르시아를 물리친 후 아나톨리아 지역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공을 펼쳤으나 전쟁 확장을 원치 않았던 스파르타는 동맹에서 탈퇴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반면 아테네는 팽창 정책을 내세워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해상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아테네는 동맹 도시들로부터 공납금을 걷고 전략적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며 해상 제국으로 성장했지만 이러한 아테네의 성공은 스파르타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가 스파르타의 과도 정치와 다수 헤일로타이 억압 체제에 도전하는 요소였고 페르시아 전쟁 당시 파괴된 아테네 성벽 재건을 둘러싼 갈등은 양측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기원전 464년에 발생한 스파르타 대지진 직후 대규모 헤일로타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는 반란 진압을 위해 동맹국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아테네 또한 키몬이 이끄는 4,000명의 중장보병을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아테네군만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아테네가 반란 세력과 내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테네 입장에서는 모욕이었으며 이로 인해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단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란이 진압된 뒤 추방당한 일부 헤일로타이 반란자들을 아테네가 받아들여 코린트 지역 북단의 전략적 요충지인 나우팍토스에 정착시켰습니다. 나우팍토스는 이후 아테네의 서부 그리스 작전 거점이 되어 스파르타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정치 군사적 대립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기원전 460년 스파르타의 주요 동맹 도시이자 라이벌인 코린트와 메가라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테네는 메가라와 동맹을 맺고 코린트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메가라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육로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대규모 이집트 원정을 위해 병력을 분산시켰지만 연이어 해전에서 승리하며 코린트군의 메가라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군사적 성공은 인근 도시 아이기나를 자극해 아이기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458년 본격 개입하였는데 코린트만을 건너 도리스 지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린트만을 아테네가 봉쇄하자 아테네 인근 타나그라까지 진군합니다. 수도 근처인 타나그라는 아테네에게 중요한 위치였고 총력전을 펼쳐 막아내게 됩니다. 스파르타를 타나그라에서 몰아낸 아테네는 다시 보이오티아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아이기나를 정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본토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원정이 참혹하게 실패하며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이 참패는 델로스 동맹에 큰 손실을 입혔고 아테네는 몇 년간 내부 결속과 동맹국 관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스파르타 지배층에 뇌물을 주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던 중 코르키라의 식민시 에피담노스에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민중파가 귀족파를 추방하자 귀족파는 일리리아인과 손을 잡고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고립된 민중파는 코르키라에 원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코린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코린트는 과거 에피담노스 건국에 관여했던 역사와 코르키라와의 경쟁 관계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에 에피담노스의 본도시인 코르키라 또한 군대를 파견했고 악티움에서 맞붙어 승리하게 됩니다. 1차전에서 패배한 코린트는 복수를 위해 대규모 함대를 건조했고 위협을 느낀 코르키라는 아테네에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아테네는 코르키라의 편을 들어 코린트의 함대를 저지합니다. 이로 인해 코린트는 아테네의 원한을 품었고 아테네는 코린트 식민시 포테이다를 압박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린트 또한 포테이다, 마케도니아와 반 아테네 연합을 구성하며 아테네에게 맞섭니다. 아테네가 포테이다를 포위하자 스파르타가 철수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기원전 432년 전쟁을 준비합니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가 전쟁을 준비하자 동맹 테베가 플라타이아를 공격하며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타이아는 테베는 잘 막아냈지만
2년 뒤 쳐들어온 스파르타에게 패배하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죽게 됩니다. 플라타이아를 파괴한 이후 스파르타는 강력한 육군을 기반으로 매년 아테네의 농경지를 습격하였고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의 성벽 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몰려들어 위생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역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아테네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마저 역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피해 속에서 페리클레스의 후임 클레온이 권력을 잡고 소규모 함대를 운용하며 공세를 개시합니다. 기원전 425년 아테네 함대가 필로스를 점령했고 스파르타군은 이를 탈환하려다 440명이 스팍테리아 섬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스파르타의 지배계층 스파르타아이였는데 아테네는 이들을 붙잡으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테네는 기원전 424년 델리움 전투에서 테베에게 패했고 스파르타 장군 브라시다스에게 핵심 은광 지역을 잃었습니다. 아테네에게 전세가 다시 불리하게 돌아가던 중 기원전 422년 아테네의 클레온과 스파르타의 브라시다스 모두 전투 중 전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양측의 지휘관은 전쟁을 강하게 주장하던 주전파였고 이들이 사망하자 두 세력은 다시 한번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중해의 거대한 섬 시칠리아는 오래전부터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등 다양한 문화가 부딪히며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온 곳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 시칠리아는 전쟁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점차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칠리아에는 여러 도시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도리아계인 시라쿠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부와 남부 해안의 작은 도시들은 아테네와 같은 이오니아 그리스인이 세운 곳으로 시라쿠사의 위협을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에게 시라쿠사 공격을 요청하였고 아테네는 이에 응답하며 시칠리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칠리아 원정은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휘관이었던 니키아스, 라마코스, 데모스테네스, 에우리메도는 모두 사망했으며 알키비아데스는 헤르마 사건으로 인해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정군 4만 명은 모두 전사하거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결국 이 원정으로 인해 아테네는 해군 전력을 상실했으며 제해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칠리아 원정 참패 후 아테네는 재정과 인력 부족에 직면했고 델로스 동맹국들의 반란과 스파르타에 의해 육로가 차단되어 식량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페르시아까지 스파르타 편에 서서 아테네를 압박했습니다. 기원전 411년에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무너지고 400인 과두정이 들어섰으며 반란과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테네의 몰락이 임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에 망명했던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키노세마, 아비도스, 키지코스 해전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스파르타의 함대를 전멸시키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재건된 스파르타의 해군에게도 다시 한번 승리하며 아테네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허나 아테네 시민들은 승리 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리한 장군들을 처형해버리며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갑니다. 결국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 포타모이 해전에서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후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항복하며 27년간 이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